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위탁하여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기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강수모 목사님과 함께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그 디스크 방법에 대해서 결과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자녀 양육 방법, 위탁하는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쉽게 또 자세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기독교에서는 자녀를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쉬운 일 같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시험 때문에 또는 학원 때문에 또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을 인도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자녀를 이끌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실 부모님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교육은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녀들이 만일에 처음부터 너무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어려움이 많아, 또 나는 정말 미움을 받고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읽을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왜곡되죠. 이것은 이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거무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와 다니지 않는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네. 아이들에게 그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요. 그 영상 내용은 뭐냐면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뒤늦게 들어와 갖고 그 아이의 컴퓨터 하는 걸 뺏어 버렸어요. 그때 아이들의 표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가지의 종류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숙제는 안 하고 게임부터 하니까 엄마가 좀 화가 나서,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숙제를 시키려는 엄마의 마음까지는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또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임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서 좀 짜증났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아이는 뭐예요? 아주 깊은 수준까지 공감을 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데 엄마가 뺏어가면 막 짜증나니까 막 울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반응들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근데 자기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태도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이해하는 아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한 예로 저도 예전에 엄마한테 혼났을 때 항상 혼나고 나면 엄마가 물어보셨거든요. 저한테 너 왜 혼난 것 같아? 엄마가 너 왜 혼낸 것 같아? 그러면 항상 제 대답은 모르겠어. 그냥 엄마가 화났으니까 내가 혼나지. 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박하는 그런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때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느냐 하는 것을 부모님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아이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 애는 어떤 아이, 얘는 어떤 아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를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줘야 되겠다 하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 감정대로 행하지만 이 교회에서 선생님들은 자기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랑이라는 것을
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맛본 아이들은 주일 되면 무조건 교회를 가려고 할 겁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보내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캐리어해 주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아이들이 기가 올라갈 수가 있다. 즉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를 보내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본으로 하여 아이들에게 양육을 하기 때문에 방금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자존감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교회에 따라서 그런 교육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는 교회에다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회에 보낼 때는 교회를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놀면서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른이 돼서 해도 충분하게 하는 거고 어렸을 때는 무조건 교회 와서 놀면서 인성교육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집에서 못했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회에서까지 아이들에게 지적인 뭔가를 가르치는 것은 정말 투마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게 합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이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나 사랑을 해주는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나무가 처음 자라기 시작할 때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커서 멋진 나무가 될 수가 없듯이 그렇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바로 잡아주고 조정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이게 만만치 못하다면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한 어린이가 출생한 후에 5년은 그 인생의 거의 전부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미 성격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대로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디스크 검사 결과와 저희가 3가지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결과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그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첫째는 어떤 크기의 종이를 선택을 했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이 큰 아이들은 큰 용지를 사용을 해요. 마음이 작은 아이들은 작은 종이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아이는 여러 가지 색을 활용을 해가지고 화려하게 그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연필로 아주 왜소하게 그리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도 이게 쪼그라들여지는 그리고 어딘가 압박을 받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아주 활짝 웃어 있고 그리고 자기 그림을 제일 크게 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한다면 벌써 이 이야기 속에서 아마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네.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림 속에 어딘가 보면 언밸런스가 되어 있어요. 이 큰 종이에 한 뒤팅에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는데 모든 얼굴을 그리는데 그 얼굴 속에 뭐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눈을 그리지만은 눈 알이 빠진다든지 뭐 어떤 웃는 모습이 있다든지 아니면 입이 빠졌다든지 이렇게 좀 불완전한 그런 그림의 표현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상상하지 않게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에다가 이제 막 종이를 붙이는데 아주 화려하게 붙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왜소하게 붙이는 아이가 있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박스를 큰 거를 집는 애들도 있고 조그만 거, 그러니까 아기자기 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은 속이 마음이 편하지 못한 거죠. 조마조마한. 그러니까 그걸 다 자기가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이 좀 관찰력이 좀 높다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검사는 결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저희가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들이 대충 큰 그림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내 아이가 조금 그런 성향적으로 왜소하고 또 소심한 아이인지 아니면 굉장히 대범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인지 그 정도만 판단을 하셔도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고 그러한 방향성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그 아이를 마음을 좀 바꿔주는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될 때 그 짧은 동안에 아이의 성품은 결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자존감을 보게 되면 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아이는 성공을 배우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좌절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 지점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자존감을 높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눠보자고 합니다. 네네네. 아이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비밀은 바로 자존감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목사님과 함께 아이들의 자존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